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 영식당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데 영식당 공식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기대되는 이슈 이번 주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우리 죄송 김민하 평론가. 제가 이름이 아니 죄송해요. 얼굴이 어둡네요 조금. 네, 이름이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김수민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김수인 평론가 아니고 김민하 평론가입니다. 네, 네, 네. 진짜 어떻게 알았지? 네. 두 분 내가 맨날 헷갈려가지고 예전에. 김수민아. 예전에 네. 여기 YTN 잠깐 할 때 제가 자꾸 김민하 평론가한테 김수민 평론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네. 사람은 김민아인데 자막을 김수민이라고 다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해요. 예. 익숙합니다. 그게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둘이 닮지도 않았는데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네. 왜 자, 그런지. 네. 주목했던 이슈 또 앞으로 주목할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지난주 뭐 양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했는데 기억에는 한쪽만 남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만 남고, 근데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은 그게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국민의힘에 네. 좋은 기억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뭐 그 전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예를 들면은 홍준표 한동훈, 네. 한동훈 홍준표 그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3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맞냐? 예.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바뀌었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홍준표 후보가 왜 깐족대냐? 화를 내고 예. 깐족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입씨름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한 토론마저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은 언제 어떻게 나오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로 또 귀결되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어쨌든 이 우리나라 정치의 한쪽 보수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과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아주 뭐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 요절복통.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자, 어떤 뭐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어떤 걸 네.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앞에서 이제 국민의힘 말씀 많이 해주시고 끄트머리 한덕수 네.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이제 한덕수의 행보에 따라서 네. 이제 범여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의 후보군이 정리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네. 다만 실제로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단일화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단일화 가능한 후보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일단은 관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오늘 뭐 조간 좀 살펴보니까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1년짜리 대통령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턴입니까? 아니 3년짜리 대통령도 사실은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1년짜리 대통령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총선 대선 뭘 같이 치른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뭐 저는 여러모로 이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각자의 전략이라는 게 뭐 다 있는 거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전략은 전략대로 뭐 그냥 받아준다 하더라도 좀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상민 PD는 정치권 인사 중에 누구 워딩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좀 핵폭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 핵폭발 내가 있다고? 바로 출마한단 말이야. 지금 국민의힘은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헌재 판결이 다가 아니야. 국민 저항권이 있어. 그래서 국민 저항권 아직도 계엄이 잘못됐다 하는 국민 40% 북한으로 가란 말이야. 꼼짝 마. 아주 이번에 선거 잘못하면은 이번에 아주 1년 내에 북한에 반드시 나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방송 보고 계시죠? 좋아요 누르란 말이야. 꼼짝 마. 박정희 이승만 다음으로 최고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예배 한번 나오시면 내가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건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누구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용지에 누구를 찍어야 돼요? 메이저부터 얘기하란 말이야. 마이는 얘기하지 말고. 누구를 찍어야 돼요? 투표용지에? 그러네. 그러네. 아니, 투표용지에 누굴 찍어야 되는데 그러네. 전광훈은 없을 거 그러네. 아닙니까? 김민아 투표용지에. 그러네란 못 나올 것 말이야. 같은데. 그러니까요. 비상각관이 이름 석자 적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정강훈 출마 후보라고 해야 선언했습니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 출마를 못 한다고 알고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없어요. 네. 비상권이 상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어쨌든 출마 또 기자회견을 또 하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하죠. 민주당은 결국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숨가쁘게 진행된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부터. 뭐 어대명 이렇게 대명 부대명 얘기했는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9대명 얘기도 나왔는데 네. 9대명을 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9대명에 가까운 결과가 89.77% 누적 최종 득표율이 그러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뭐 9대명인 걸로 해도 되는데 네. 네, 어쨌든 간에 9대명은 거의 9대명이네요. 그렇죠. 네. 거의 9대명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2등이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6.87% 누적 득표율, 네. 3등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3.36%뭐 이렇게 얻었어요. 네.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너무 생각보다 좀 한 자릿수라서 그죠? 네. 생각만큼이죠 뭐 이게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만큼 예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9대명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9대명 남는 거 아, 맞네. 10인데 미안해요. 10%를 그걸 따지면 뭐 한 자릿수밖에 네. 안 남네요. 10% 나눠 가지면 뭐 한 자릿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인데 어쨌든 두 분이 그래도 어쨌든 완주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완주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형태로 거기다가 또 완주하는 과정에 이 두 분이 뭐 나름대로의 볼멘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큰 어떤 뭐 잡음 뭐 또 어떤 분열상 그리고 뭐 밥상 뒤집고 뭐 그런 거 없이 어쨌든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 어쨌든 이 이재명 후보 이 통합과 실용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에서 네. 그런 점을 봐도 이번에는 지난번 대선하고는 확실히 다른 메시지와 다른 행보로 치러보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칼을 갈고 나왔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89.77% 90%에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인데 어떻게 예상한 바하고 같은 건지 특히 당심 민심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 대의원 그 득표율하고요. 일반 저기 국민 선거인단 조사하고 거의 거의 동일하게 같은 거잖아요. 90%씩 90% 나왔으니까 대부분. 결과적으로는 당신 민심이 이재명을 선택했다라고 이번 경선에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2등, 3등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뼈아프게 아마 다가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선 출발하기 전에 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덕을 본 게 없다라는 그런 멘트도 나왔던 걸로 제 워딩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실상 결과를 열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 덕에 이재명 대표 덕에 경기도지사를 당선된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결과론적 제가 얘기죠. 보기에는 결과론적 얘기긴 한데요. 왜냐면 어쨌든 두 자릿수 확보하지 못한 후보라고 한다면 차기까지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나선다라고 봤을 때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여기서 미지수인 것 같고 그리고 상징적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있었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 친노의 적자라고 이제 어떤 자신의 상징적인 자본을 갖고 선거를 치렀음에도 네. 너무 미미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 지사의 미래가 민주당에서 보장이 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뭐 당장 앞선 뭐 당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가 나오긴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권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당권은 다르죠. 예. 친명의 지지자들의 어떤 힘을 받아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주자들도 많이 이미 민주당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을 남기게 된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고 저는 어제 사실은 대선 후보 수락연설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따가 뭐 저기 이상민 PD가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락 연설 직접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오. 3년 전 어느 날
저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해서 정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들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를 확실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어제 저거보다 더 잠깐만, 파워풀했는데. 파워풀했었어요. 잠깐만 예의가 없는데. 약해요. 소리에서 엄청 파워풀했었는 것 같은데. 저 목이 많이 상해서. 목이 많이 상해서 못 하시는군요. 박경씨 예. 예의가 없는. 예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박영식 편도 아니고 김민하 편도 아니고 우리 박지원 편도 아닌 오직 국민 편이 돼서 지역과 무관하게 출신과 무관하게 유능한만 선택해서 쓰겠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아유 수락연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끊어버려가지고 아 죄송해요.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의 교육을 죄송합니다. 받아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끊었는데 그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일단은 뭐 3년 전에 패배 얘기도 좀 했었고 아마 이 대선 패배가 뭐 크게 티는 안 냈었는데 이때까지 좀 뼈 아팠을 것 같아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0.73%였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도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런 책임감이라는 게 그런 맥락이 이제는 생겨버린 거죠. 그때 사실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스스로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2중 3중에 이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이제는 그러네요. 돼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네요. 윤석열 정권이 안 들어섰으면은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더 칼을 갈고 이번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도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9대명 그런 이제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준 게 그런 거 일종의 이제 리턴 매치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줘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이 승부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는 정말 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반영된 어떤 그러한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통합, 실용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통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단 예. 내란 세력하고는 이제 통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어떤 단죄를 하되 나머지 이제 통합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실용 아까 이제 뭐 이념이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좌냐 우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을 보고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가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한쪽에 기대서 한쪽의 어떤 정파적인 시각과 정파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정치로 이제는 이제 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이 어떤 집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서 네. 그러한 것을 이번에는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아하. 느껴졌다라는 거죠. 선대위가 꾸려집니다. 30일부터. 그 두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유형의 선대위가 구성이 될지 뭐 경선 캠프하고 좀 달리 또 본인이 원래 했던 친명 중심으로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글쎄요, 뭐 교수님께서? 이제 김경수, 김동연 이런 이제 그 네. 낙선한 주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공동선대위원장 혹은 더 나아가서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를 맡게 되지 원래 않습니까? 맡은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이제 통합적 의미에서 당연히 그런 자리를 맡게 되고요. 어제 사실은 참 다행인 것은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설명 주셨던 대로 뭐 밥상을 없는 후보는 아무도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리고 네. 김경수, 김동연 후보조차도 대선 후보 결정 나자마자 바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선대위에서는 또 캠프에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이 선대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느냐는 어느 정도의 힌트가 대부분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전체가 일단 캠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전체 캠프. 과거의 친명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졌던 캠프가 아니라 전문가 그룹부터 포함해서 성남 경기 라인 뭐 등등 게다가 이제 의원 그룹까지 다 포함한다면 친명 뭐 비명 친문 친노 가릴 것 없이 이재명 캠프에 모두 다 몸을 담는 통합 선대위가 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통합을 여러 차례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일단 유능하면 기용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난 대선도 뭐 사실 통합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캠프였습니다만 그보다 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통합을 강조한 그런 노선의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는가 예상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네. 조금 보완을 하자면 김동연 지사 이제 현직 지사여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선거 운동을 하거나 김동연 이럴 지사는 수가 못할 것 같아요. 예, 하면 그럴 안 수가 되고요. 없을 거고. 예.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 뭐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그렇죠. 되겠죠. 예. 네,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아무래도 부산 경남 쪽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쪽에 이제 중책을 좀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짜주시네요. 아니 짜주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4명의 후보 토론회 일정 마치고 경선 투표 돌입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한덕수 출마하고 단일화되는 거, 요 신경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좀 눈에 띄는 거는 요 얘기 말고는 크게 한 방도 없었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좀 먼저 좀 하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요즘 목소리 좀 이상해지셨어요. 요즘 더듬으신다고. 정치 경험이 없는 그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인해서 아주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탄핵과 계엄, 우리 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미 대단히 많은 숫자로 사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신과 경험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과거에 박원순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안아준 적은 옆에 지지 안 했습니다. 그 옆에 있었는데 지지 선언을 안 했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참. 그러면 그 5대 메갈로폴리스 조정은 말이 됩니까? 어? 이재명한테 그 90도로 그 절한 이유나 설명해라. 네, 그래 봅니다. 어? 다 해요. 예, 좋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내도 도지사를 해봤지만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도 2년이 걸려요. 그걸로 뭘 메갈로폴리스를 만듭니까? 어? 저기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 도시를 묶어. 정말 좋습니다. 예. 새우깡 땡기네.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토론 중에 새우깡을 먹으려게? 개나 먹으라게? 어? 개나 먹으라. 그럼 무슨 개? 단계. 저거 랍스타인데. 와. 김문수 후보, 그 개는 국적이 어딥니까? 에? 국적, 개국적은 그 손기정 선수한테 아이고. 그 어부한테 물어봐야죠. 관등성명 되고 뭘 그 관등성명 됩니까? 방자하게 이거 롤 자체가 잘못 짰어요. 이거 어떻게 원샷으로 가셔야지. 방자하게 고생 많으시네요. 예. 영남고 출신이 한마디 해줘라. 보니까 이상민의 시대가 돌아오고 것 같긴 합니다. 내부 다 완벽하게 예. 지금 설 하시니까. 돋았어요. 네네. 좀 깜짝 놀랐는데 안철수 후보가 너무 그것까지 요즘 좀 이렇게 좀 저는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일각에서는 네. 뭐 안철수 후보 건강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고 계시니까 실제 뭐 마라톤도 다 완주하시는 분인데 건강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안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를 10여 년 넘게 하고 계신데 했습니다, 오래 이제. 하고 계신데
메시지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오히려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또 더불어 나오고 있어서 뭐 이제 우리 울렁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생방송 토론이나 연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울렁증에 대한 극복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아직까지도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저기요. 애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네. 이름이 뭐더라? 이재명 대표님 후보님 이재명이요. 저기 원영식 씨. 제가 어쨌든 공약을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후보들 뭐 마수 토론도 했고 사인 토론도 했고 좀 뭐 눈에 띄는 거 좀 있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오늘 지금 거의 축소판 다 보여주시긴 했는데 우리 이상민 PD가. 네. 이런 토론을 뭐하러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또 얘기하십니까? 3시간 동안. 네. 또 왜 그러십니까? 이러한 토론을 뭐 네. 며칠을 했는데 며칠 했죠. 네, 며칠을 했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왜 어쨌든 그러세요? 뭐 보수 유권자들도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내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 서로 계속 헐뜯기만 하고 그리고 요즘 말로 뭐 파묘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막 발굴을 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발굴을 한 다음에 이건 왜 그랬냐, 저건 왜 그랬냐,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했냐, 다 그런 거를 검사 시절 버릇 못 버리고 예. 그 한동훈 후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호통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자꾸 다른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자꾸 또 이제 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고 저기 김수민 씨. 저기 그러면 안 됩니다. 턱걸이는 몇 개씩 하십니까? 저기 턱걸이 몇 개 해요? 저 이름이 뭐더라? 저 김수민 턱걸이. 신뢰를 찾아가야 턱걸이. 미래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 턱걸이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턱걸이를 와 더듬는 것까지. 아니 이제 지금 잠깐만요. 야, 한철수 후보 하여튼 비슷하게 하시는데. 와.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그건 저는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무슨 토론인가 싶기도 하고 말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예. 그걸 그렇게 해놓고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그것을 토론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하면 그러한 토론을 해놓고 이런 정도로 토론을 했는데 나는 우리 후보들 여기서 우리 후보라는 건 국민의힘 네. 후보를 말하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드래곤볼 같은 거예요 이게. 평소 실력의 10%밖에 쓰지 않았다. 이재명을 상대로 100%를 쓰기 시작하면은 쓰겠다.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토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은 무엇일까? 이거는 뭐 소년 만화 같은 그러한 세계관이 아닌가. 홍준표 후보는 아마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뭐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이렇게 할 때 그 고통을 조금 느껴봤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네. 약간 그게 좀 표현이 계속 깐족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옛날에 최강욱 전 의원도 깐족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몸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이 대립하는 맞아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어쨌든 전투에서는 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말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한 마디도 지지 않는다. 절대 안 진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통합진보당 네. 후보 나와서 대선에서 TV 토론할 때 이정희 후보의 그 한마디가 어찌 보면 물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토론을 아주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의 그런 공약에 저는 뭐 밀리는 과정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 동정론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말싸움 실력에서는 우위에 있을 수 있으나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은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품격을 중시하고 예의를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들한테 동정론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과연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게 좋은 전략일까? 한편으로는 좀 의심이 됐고요. 이게 10%밖에 보여주지 않아서 네. 이재명 후보와 붙게 되면 이거보다 더 나은 토론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게 더 나은 토론 실력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말싸움에서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저는 좀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싸움 잘하시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님. 박영식 씨가 오늘 도와주시고 새우깡 같이 먹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유, 그 말싸움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는 완전 히 완벽하게. 턱걸이 말싸움 30개 합니까? 아니죠. 턱걸이? 저는요 기본적으로 30개 하세요?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턱걸이 그래서 30개? 우리가 이깁니다. 턱걸이를 30개 하나요? SNL 보셨나요? SNL에 보니까 좀 기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거울 본인- 치료 당했던데요. 본인 우리가 모습 보고 이깁니다. 본인 모습 보고 기분 안 좋았을 수도 시대를 있을 것 같아요. 바꿔야 거울 치료를 당했던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죠? 거울 치료를 당했던데요. SNL에 그죠. 네, 본인 모습을 보고 치료를 당했던데. 아니 저는 근데 이런 말씀 한동훈 후보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이제 그 이미지 정치라는 게 좀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약간 예능인, 연예인 같다라는 생각까지 요즘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한동훈 라이브라는 거를 네, 보고 자주 있어요. 하시거든요. 네. 한동훈 그 새우깡 먹고 뭐 이런 새우깡도 거. 먹고 기타도 치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또 카니발 안에서 계속 그 라이브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신이 났어. 저와의 어떤 이런 정서적 유대가 좀 깊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저한테 정말 스며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스며들고 젖어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라면- 정치인이잖아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훈며드는군요. 라면을 자주 끓여 먹습니다. 아니, 저 라면 데이트 한번 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제가 오래된 걸 후보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안경도 오래된 거 좋아하고요. 한동훈 기타도 굉장히 후보의 잘 칩니다. 알겠습니다. 안경과 기타 시계와 좋아하시나요? 기호식품과 제가 기타 뮤리라는- 실력과 턱걸이 뮤리자 30개 할 수 씨였네요. 있다라는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턱걸이를 어떻게 제가 30개를 참 하냐고요. 턱걸이를.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컨텐츠와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턱걸이는 싶은데 내도 턱걸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턱걸이. 턱걸이는 자, 이 한동훈 후보 결론적으로 이 4명 중에 누가 될까요? 이 질문 자꾸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또 짧게 그냥 말씀 좀 주시면. 짧게 한동훈은 팬덤이 오히려 더 강화되긴 합니다. 그 팬덤이라는 게 그냥 팬심인 거지. 실제 투표하는 유권자로서의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컨텐츠,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떤 미래 비전과 철학이 있는가, 준비된 대통령인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냥 팬심은 더 두터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팬심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팬덤이라는 게요. 뭐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간에 팬덤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니까 한동훈은 올라갈 것 같고요. 홍준표냐 이제 김문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미디어 노출 자체가 일단 홍준표 후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이 마수 토론에서 장시간 동안 토론한 장면을 보면서 홍준표에 대한 동정론도 커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자, 비슷하게 보십니까? 최종 후보도 한번 예측을 네. 예측을 좀. 최종 후보. 뭐 누가 되든 이게 뭐 무슨 뭐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냥 저는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 3강 후보가 아주 그 비등비등합니다. 3명 다 비슷비슷해요. 네, 비등비등한 상황이지만 결선에 가면은 어쨌든 간에 그 좀 뭉치겠죠. 네. 네, 뭉치겠죠. 김문수, 홍준표 간의 공통 분모가 좀 뭉치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반탄 후보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만 뭐 하도 저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실 있는 어떤 그걸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보고요. 워낙 비등비등해서 다만 저는 기왕 이렇게 됐으면은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한번 돼봐라. 그 100%의 드래곤볼의 그 보고 싶어요. 위력을 한번 이재명 보고 후보랑 싶다. 한판 붙는 거 보고 싶다. 그 드래곤볼에 보면 프리더라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프리더 3단 변신의 프리더 3단 변신의 그 모습을 한번 보자. 자,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결선에 지금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 지금 김종인 한덕수 대행은 안 됩니까? 그 권한 대행을 지가 하고 있다고 보니까 예.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 착하고 하는 거 착하고 같아요. 어떠고요? 그럼 나는 그 본인을 위해서 그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때문에 그 지난 사실은 윤 정권 3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어? 개업도 그렇고요. 그 책임 져야 되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뭐 때문에 나와서 그 명분으로 어떤 명분으로 국민 지지를 얻으려고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출마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뻔뻔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상당히 그 세뇌가 됐다고 봐요. 세뇌가 됐다 이거는. 얼음물로 세수해야 된다고 봐요. 세수나 좀 해라. 경험담이신가요? 지난번에 한번 나오신 적이 적 있는데.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 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자, 한덕수 대행 나옵니까? 예? 거의 이제 상수화된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뭐 거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막 얘기가 나와서 지난주에 이미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간담회를 열어서 일정 정도 뭐 신상 발언 비슷하게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뭐 이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보다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요런 거였는데 30일 날 그래서 원래는 사표를 내는 거였는데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5월 3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4일이 시한이고 아무튼 예, 그 전에 3일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지막 그만둬야 날. 되는 거죠. 예. 근데 조금 늦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30일 날 미국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 해군 뭐 누가 오는데 예. 그 양반을 만나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이제 저 협상 뭐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최상목, 안덕근 그다음에 여러 명이 가가지고 일단 협상을 해놓은 게 있지만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뭐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게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할 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해군에서 누가 오니까 해군 관련 누가 오니까 내가 만나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뭔가를 네. 뭔가 자기의 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위험한 대목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조선업을 어쨌든 협상을 조선업을 가지고 전체 대미 협상을 잘해가지고 뭔가 이제는 이 부분은 대미 협상은 내가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출마해도 돼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일 날 그 사진을 찍고 그거 이제는 찍고 나올 것이다.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의견이 이제는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요. 시나리오가 뭐냐 예. 이게 오히려 지금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예.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기호는 뭐가 되느냐 단일화를 하고 나서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막 이런 게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뭐 금요일인가요? 뉴스 중에는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경선 절차 없이 뭐 가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무소속 단일화. 국민의힘에 지금 경선 끝났잖아요. 사실은 끝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어쨌든 따로 독자적으로 뭐 캠프를 꾸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네. 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본선 후보까지 한 명 뽑았는데 그 이제. 이후에 또 무슨 여론조사를 하고 또 토론을 한덕수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보와 해가지고 단일화를 국민의힘 내에서 한다라는 것은 그 전에 나가서 하든가 그러면 그렇죠. 이건 뭐 반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선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또 국민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한덕수 후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전 선거 운동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지금 SKT의 유심 해킹 사고 같은 경우에도 또 어제 한마디 또 거들었더군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행보는 다 선거에 맞춰져 있다. 대선 출마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차후에 일단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그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범여권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일 텐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선출되는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지금은 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걸 실제 받아줄까? 저는 홍준표가 생각해 보면 안 할 거.
안 할란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본선 후보가 그저 올라와 됐는데 그 사람은 아니 당무 우선권까지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 권한을 한덕수에게 통째로 넘겨준단 말입니까? 저는 그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덕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중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총리 그리고 그건 박근혜 당시 총리와 황교안 총리 황교안. 이 두 총리는 사실상 이 탄핵 인용 제야 마냐 이 시기에도 사실상 난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예, 분명히 예. 몇십만 정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왜 없어요? 아니 뭔지 몰라서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서. 근데 이제 상당히 이렇게 소위 있던 그 봤을 때 사실상 이게 현재 고심중이 맞는데 만다는 거예요. 사실 권력자 출마한 사람의 처절한 진정성 그래서 본인의 뜻과 결정에 의해서 나오는 게 등점이 있어서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살짝 보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거죠. 고심중인 거 알겠습니다 현재. 고슴도치라고요? 내가 저는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코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고맙습니다. 예, 나온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야 돼. 저는 하나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한덕수가 나온들 그뭐 경쟁력이나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덕수 저 그게 더 후보가 궁금해요.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번 대선에 저는 아주 뭐 큰 변수가 되진 않는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와 범여권의 후보가 만약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어쨌든 방해하는 요소로 이 그 단일화가 작용할 수 있기 본인은 때문에 몰라요 그거를? 네? 모르나? 모를 수도 있죠.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여론조사 보면은 한덕수, 한동훈, 무슨 뭐 홍준표, 김문수 지금 어째 비등비등하지 않나요 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다 1대1로 붙여봐도 똑같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오차범위 뭔 내에서 의미가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러면은 확장력이 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해도 확장력 없다는 거예요. 확장력이 없는 건데 누가 나도 똑같은데 그러면은 단일화를 거쳐봐야 뭐 합니까? 확장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단일화를 오히려 하게 되면 어떤 혼란이 벌어지냐면 한덕수 대행은 지금 무소속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되면 네. 무소속 후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것도 문제예요. 무소속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라니. 당의 자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난 그래서 자기 이해가 안 돈으로 해야 되고 자기 돼. 그래서 돈으로 해야 이해가 안 돼요. 된다는 거야. 제 그래서 말씀은. 다시 자 한덕수로 단일화했으니까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하세요. 뭐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2번 후보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서 2번 후보가 사퇴한 상황이 됩니다. 한덕수는 이미 이제 뭐 다른 번호일 거예요. 기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데 2번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번호 그때 벌써 나옵니까? 그 시점에 따라서 만약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런 이제 혼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움을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뭔가 단일화는 했는데 기대했던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발음이 불분명하고 잘 못 알아들었지만은 저기 한덕수 지지층하고 저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이 내 겹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한 총리를 그 후보로 내세워도 저 득될 것도 없고 경험담입니까? 파괴력도 없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 잘 아이, 하여튼 맞추잖아요. 너무 자꾸 대드네. 욕하시지 마시고요, 김종인 위원장님. 경험담. 그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쉽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우회전을 하나 좌회전을 하나 뭐 옆으로 가갖고 앞으로 가나 결국 도달하는 길은 똑같은 길이다. 그 길은 전 유턴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선거 패배에서 다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결말만이 최종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영식당 세 분하고 함께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